말로 푸는 동학 농민혁명사 썰 1894. 오늘의 키워드는 그 유명한 고부면입니다. 네. 정읍시 고부면은 전라북도 정읍시 북서부에 있는 면으로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이 경지로서 주곡 농업이 발달하고 잎담배와 과수 재배가 활발한 지역이다. 동학 농민혁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네. 고부면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는 고부가 굉장한 부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부가 한자로 옛고자에 언덕부자예요. 옛 언덕. 애언덕. 그러니까 그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청동기 시대인가? 네. 그때부터 이미 사람의 흔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지역의 중요한 거점인 거죠. 사람이 살고 있는. 그래서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고부군이었어요. 당시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냐면 팔도가 있었고 그 부목군현이 있어요. 네. 조선시대 행정구역은 크게 8도로 나뉘었다. 8도 아래엔 부목군현을 뒀는데 부는 수도 인근 요충지에 설치되는 행정단위로 개성부, 강화부, 수원부, 광주부가 있었다. 지방 요충지엔 목을 설치했는데 진주목, 나주목, 광주목 등이 대표적이다. 파주, 충주, 제주처럼 뒤에 주가 붙어있는 곳들은 바로 목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목 바로 아래에는 군현이 있었는데 전라도엔 11개의 군과 33개의 현이 있었다. 지금의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은 조선시대 당시 현에 속했는데 반면 고부는 그곳들보다 훨씬 큰 군이었다. 실제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전라도의 행정적인 중심은 전주였지만 경제적인 중심은 고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였어요. 전라도가 동쪽은 산이 많잖아요. 네. 산이 많고 서쪽은 평야가 많아요. 근데 이 고부는 산이 내려온 지점과 평야가 맞다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평야와 산간 지방을 이어주는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에 평야가 많이 펼쳐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좋고 농업 생산량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죠. 아니 물산이 그렇게 풍부한데 고부 사람들은 이렇게 동학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가난하게. 이제 생산량은 많지만 곡식이라 이런 것도 실제 가져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 서울의 궁궐에서 경작하는 땅들 있잖아요. 네. 이른바 궁방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먹을 음식들을 네, 이제.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 이쪽을 왕자나 공주에게 할당을 하는 거죠. 생산량이 많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조선 후기엔 궁방전과 같이 세금을 내지 않는 땅이 점점 늘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별로 내야 할 세금의 양이 줄어든 건 아니었다. 고부는 바다와 맞닿아 있고 큰 평야가 있어 물산이 풍부했지만 그 땅을 탐내는 탐관놀이와 중앙 권력자들의 세금까지 부담하는 터라 생활이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고부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수탈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부 군수는 아무나 오지 않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 온다. 정말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고부 군수를 역임한 관리가 300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1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교체가 빈번한 빨라. 거죠. 뜯어먹을 게 많으니까 네, 빨리 너 하고 하고 나가고 또 또 오고. 밀어내고 또 네. 나도 해먹을래 하고 매관매직이 엄청 많았겠네요. 돈 내고 나 네. 고부로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 여기는 이른바 백을 쓸 수 있는 힘이 약하면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황현의 매천 야록엔 좋은 길목에 위치한 군의 경우 가격이 5만 냥에 달한다고 기록돼 있다. 그보다 더 큰 돈을 내려는 사람이 있다면 벼슬아치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었다. 탐관오리는 본전을 뽑고 이윤을 챙기기 위해 더 악착같이 백성들을 쥐어짰다.
자, 이제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약간 상징적인 존재가 네,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네. 부정부패 하면 조병갑 씨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잡히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병갑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부군수를 오래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어떤 수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네. 조규순이라고 네. 있는데 인접 9년 태인현이 있었어요. 태인. 현감을 지냈어요. 이제 태인 현감의 공덕비를 세우는데 태인현 사람들한테 받은 게 아니고 고부군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공덕비 세우는데. 공덕비를 세운 거죠. 각종 죄목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들였는데 예를 들자면 불효, 아, 불효를 판단하는 기준이 네. 뭐야? 불목, 불목. 아, 화목하지 않았다. 화목하지 않았다. 음행, 죄목으로 해서 잡아들이고 그걸 풀어주면서 돈을 받는. 이른바 돈을 받은 거죠.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땅을 개간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거든요. 개간한 땅의 세금을 이제 받고. 조병갑의 수탈이 가장 잘 드러난 만석보 사건. 조병갑은 고부 사람들에게 기존에 있던 민보 위에 만석보라는 새로운 보를 짓게 한다. 뜬금없는 보 건립에 백성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조병갑은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약속마저 어기고 백성들의 힘으로 지은 보에 세금까지 부과한다. 만석보를 막기 위해서, 즉 신보를 막기 위해서 농민들, 돈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재산을 빼앗는 일들. 신보를 막을 때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농민들이 아무 품삯도 못 받고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네.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이라는 말이 되게 미안한데 정말 창의적인 탐관오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간에 익산 군수로 발령이 나거든요. 문제는 조병갑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6명이가 되거든요. 예. 그 6명이 다 나는 못하겠다. 왜요? 고부 그렇게 좋은 곳을? 그 좋은 곳인데 왜 네. 그랬을까요? 아, 압력이 들어갔나? 그렇죠. 아, 그러니까 대단하다. 네, 가지 못하게 한 거죠.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고부군수로 발령이 납니다. 굉장히 힘이 강력했던 사람이네요. 조병갑의 경우는 이제 양주조신데 세도 정치할 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조두순이라고. 조두순이 큰아버지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반이 있었던 세력가로서. 근데 왜 그렇게 빼기 좋은 사람이 갑자기 익산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것은 이제 그 진정을 하게 되죠. 세금을 아, 한다. 그래서 전라관찰사 쪽에다가 농민들이 하고 하니까 그걸 무마하는 차원에서 발령을 놨다가 아니 그런 사람이면은 네. 그 관직을 주면 안 되지. 익산 사람들은 뭐가 돼 그러면? 익산에서는 잘 몰랐겠죠. 네. 그러니까 익산은 고부만큼 이렇게 수탈할 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익산도 적지 않은 그 평야지대고 한데 탐관오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부임을 해서 가면 이게 또 그쪽 지역의 행정관료들, 다시 말하면 아전이나 다시 체계를 만들어서 수탈의 체계를 다시 짜야 되고, 그 직전에 익산에서는 한번 밀란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숭숭한 고장인 거죠. 그곳으로 가기 싫었던 거죠. 전봉준과 조병갑의 악연은 18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조병갑은 모친상을 맡게 되고 관례대로 사직서를 낸 후 고부를 떠난다. 하지만 1892년 4월 28일 조병갑은 다시 고부 군수로 돌아온다. 이듬해 여름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은 조병갑에게 곤장을 맞은 뒤 장독으로 사망한다. 아버지의 죽음은 전봉준의 가슴에 더 큰 혁명의 불을 지핀 것만은 확실하다. 지난 우리 괴서의 주인공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네. 전봉준 선생이 나오셨는데
말하자면 두 개가 합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울분과 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네. 이게 다 결합되어서 만약에 이러한 그 전봉준의 생각이 자신의 원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만 했다면 그렇겠죠.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하지 않았겠죠. 주어진 상황을 좀 이용하는 측면도 있었다. 전략적인 측면이 또 있을 것 같은 그렇죠. 게 전략적으로. 전봉준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사적 복수로 끝이 났다면 사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봉준 공초에 그런 질문과 답이 있어요. 너는 왜 이걸 읽느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원한과 원통함을 내가 풀어주고 싶었다. 너는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기포하였느냐? 한 놈의 해를 입어 기포하는 것이 어찌 사내의 일이라 하겠는가? 중민이 원통해하고 한탄하는 까닭에 백성을 위해 해를 제거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농민 동기를 준비하면서 전봉준이 꺼내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배고프세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발이라고 하는 네. 네, 사발. 밥사발. 밥그릇. 밥그릇. 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밥그릇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밥그릇이었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사실. 밥그릇이 이렇게 네. 깎인 게 아니고 이렇게 고봉밥. 고봉으로 우리 보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먹었죠. 먹고 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먹었어야 되죠. 이제 이걸 보셔야죠. 이게 바로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네, 사발통문. 네. 이걸 엎어놓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이렇게? 네. 제가 생각할 때 네. 조금 사발을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크기가. 그죠. 이건 그래서- 제가 보기엔 탁주잔, 술 네. 마시다가 네, 탁주. 술잔 그냥 네. 엎어서 이렇게 한 것 이게 같은데. 상징적으로 사발통문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네. 이 내용은 이게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원본 크기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네. 이 크기가. 이름들이 이 안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봉주, 송도, 전봉주. 네, 김도상 이렇게 있어서 네. 누가 주동자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봤을 때 네. 전봉준을 모르게 하려면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뒤에다가 거꾸로 누가 봐도 전봉준이 한가운데 있는데? 그건 전봉주는 알고 보니까 그러겠죠. 아니 이게 보세요. 전봉준을 모르게 하려면 숨기려면 이렇게 있거나 그런가요? 지금은 이제 서명 방식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관례잖아요. 직급에 따라서.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 사발을 엎어놓고 돌아가면서 서명을 했던 게 관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뭐 거기 기록이 다 나오는 주모자를 어떻게 뭐 들키고 안 들키고 어디 있겠어요. 일단 이름 적힌 사람 다 주모자지. 관행이었던 것 같고, 그러나 그 관행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민주적이죠. 직급을 강조하지 않는 거죠. 똑같이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한 거죠. 이 이제 사발통문의 내용이 중요한데 네. 여기 보면 고부성을 격파하고 조병갑을 효수할사. 되게 좀 직접적이죠. 그렇죠. 특정 이름을 딱 해서 특정- 효수를 하겠다. 효수를 하겠다. 그게 네.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사. 그것은 무장을 하겠다는 거죠. 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고 끝내겠다.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군주에게 아유해서, 아첨해서 인민, 다른 사람들, 침탈하는 탐리, 격징할사. 그만큼 아전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수탈의 강도가 대단히 셌다. 그걸 좀 보여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로 직행할사. 경사. 경사. 경사가 어디죠? 서울. 서울인가요? 네, 서울입니다. 조선 후기의 밀란으로 그쳤던 것은 그 지역에서만 일어났고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네. 과감하게 서울까지 가겠다. 서울까지 가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연도가 개사 11월이니까 네. 1893년 11월인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미 전봉주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고부 공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1894년 1월 10일 날
말목장터에서 전봉준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보고 그 말목장터에 가면 감나무가 있어요. 네. 그 감나무 아래 전봉준이 서서 연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자. 그 말목장터에서 고부 관아까지 쳐들어가는 거죠. 새벽에. 근데 조병갑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어요? 네. 미리 사주를 기다렸는데 지금 제가 아마 그 정보를 알고 네. 미리 도망갔어요. 잡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조병갑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이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해서 잡아가지고 그 관직을 이제 박탈하고 곤장을 쳐서 완도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 뒤에는 이제 한참 있다가 아마 복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탈을 많이 한 사람인데 곤장 때리고 완도를 보낸 걸로 너무 시시하게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래도 고부 관할을 점령했잖아요. 네.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조병갑에 너무 집착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벌 받을 만한 사람이 큰 벌을 받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곤장 몇 대 맞고 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허무해지면서 네. 누군가는 이 정의의 사도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병갑을 몰아낸 다음에 전봉준은 어떤 행보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부 관할을 점령한 뒤에 무기를 이제 점령. 확보하고 네, 확보하고 감옥을 헐어서 잡혀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곡식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곡식들을 그 동안에 그 힘들었던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만석보로 달려갑니다. 만석보로 혁파 없앴다. 그죠? 말목장터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고부 관할을 점령한 뒤 백성들의 피와 서름이 맺힌 만석보를 파괴한다. 이후 자신들의 목표지였던 전주성이 아닌 정읍의 백산으로 향한다. 그들은 왜 계획대로 전주성으로 진격하지 못했을까? 처음에 시작했던 말목장터에 가가지고 네. 일정 정도 있다가 이제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주변에 그 백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 백산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고부 군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더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고부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국은 3월 13일 날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백산은 사방이 평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멀리서도 적을 파악할 수 있어 군사적 가치가 높았다. 전략적 요충지를 농민군의 진지로 택한 전봉준. 봉기를 확대하고자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전봉준과 농민군은 2달가량 백산에 주둔하며 봉기를 이어가지만 군의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했던 농민들과 신임 군수의 회유책으로 해산의 길을 걷게 된다. 해산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도화선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했고 전봉준이 갖는 생각은 단순히 고부봉기에서 끝나려고 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사실은 더 확장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부 군민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 전략적인 후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아주 그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서 상황과 조건을 활용한 거죠. 이 싸움을 더 큰 싸움으로 확장시키겠다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요. 다른 지역의 밀란과 달리 이 일이 끝나고도 해산을 안 해요. 백성들이 다 무력을 갖춘 채 점거하고 있는 상태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늘날의 무장, 손아중을 만나러 가서 손아중을 압박했을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교단 지도부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농민군이 해산되고 나면 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올 것인가. 조선 정부가 취한 방향은 두 가지의 실질적인 것들을 해요. 고부군수 조병갑을 대신해서 박원명이라고 하는 군수를 대신 다시 임명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네.
그게 안핵사예요. 네. 안핵사 이용태를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아까 박원명의 경우에는 고부군수로 임명이 돼가지고 상당히 유화적인 정책을 펼쳐요. 그래 농민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또 니네들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주겠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해산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것은 박원명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용태입니다. 이용태는 3월 13일 이전에 고부에도 있지 않았고 멀리 있다가 농민들이 해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부로 와가지고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역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뭐 재산을 빼앗고 수탈하고 탄압하고. 이용태와 역졸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고부 농민들을 탄압한다. 민가를 불태우고 부녀자를 겁탈하며 재산을 약탈한다. 이용태라는 사람은 고부뿐만 아니라 고창, 부안, 정읍, 장성까지도 돌아다니면서 돈을 빼앗고 집까지도 다 불질러 버려가지고 고부뿐만 아니라 주위의 일반 백성들까지도 원성을 사서 동학농민혁명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분은 하나밖에 없네요. 봉기를 일으켰다는 봉기를 이유만으로. 일으켰고 그것이 농민 전체의 당시 상황에 있어서 더 이상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이제 무장 기포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고부 군수가 박원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안핵사가 이용태가 왔잖아요. 네. 둘은 계급이 어느 정도 계급은 안핵사가 더 높았을 높아요? 겁니다. 박원명이 그러면 안핵사 이용태를 저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직급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안핵사라는 것은 어떤 한 난리가 났으니까 경중에 따라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하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에서 파견하는 관리입니다. 국가의 명을 받고 군사를 끌고 온 사람을 일개 군수가 함부로 막을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역을 지키는 역졸들, 상당히 사나운 군사들이에요, 이게. 역이라는 것은 기관 도로를 관장하고 연락체계를 관장하는 말하자면 국가의 핏줄인데 국가기관을 지키는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이용태라는 안핵사 이용태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그 다음 일도 안 생겼을 것 같기도 해요. 전봉준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 뭐였냐면 자기 세력이 없었어요. 손화중의 경우에는 대접주로서 휘하의 많은 동학도들을 직접 관할하는 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용태의 만행은 흩어져 있던 농민들을 다시 모으는 새 구심점이 된다. 역적이 되는 게 두려워 군의 경계를 넘지 않았던 민중들을 끌어모았고 가장 큰 동학조직을 이끌었던 대접주 손화중을 봉기에 참여시키는 데 성공한다. 봉기가 확대되면서 전봉준은 한양으로 진격하는 원래의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 갑자기 안핵사 이용태 행실을 보니까 이 사람도 약간 열받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처벌받은 게 없나요? 나중에 이제 유배를 받았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나 그 뒤에 사형을 당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관리로서 유배를 당한 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전봉준과 또 다른 측면에서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미대 교족 네. 최시영이 1898년에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의 재판관이 바로 조병갑입니다. 아니 그 네. 얼마나 빼기 좋으면은 네. 다시 복권이 돼요. 이제 그렇게? 그것이 조선 사회의 구조가 개혁되지 못하고 결국은 식민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노정해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한 3주 동안 계속 조병갑 외치고 드디어 잡았는데도 뭔가 마음이 찜찜해요. 네. 결국 한 사람을 처단하고 한 사람에게 벌을 가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병갑을 통해서 조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병갑은 일종의 고름 같은 거네요. 그 안을 파헤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썩어 있었고 그게 표면 위로 나왔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었다.
오늘 키워드가 고부였는데 고부가 조선시대에는 아주 부촌이었고 굉장히 큰 면적의 그런 군이었는데 지금은 찾아보면 되게 작은 곳이더라고요. 네. 그게 약간 동학과 상관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좀 연관성이 있고 고부면이 된 것은 1914년 일제 때 네. 일제 강점기 때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원래는 고부군, 정읍현, 태인현 이렇게 세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읍군으로 하나로 하면서 원래 고부는 일부는 부안에 떼주고 일부는 김제에 떼주고 일부는 고창에 떼주고 그래서 고부 자체를 대단히 축소하는 그런 행정구역이 됐는데 이게 아마도 일제가 고부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상징성을 축소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고부가 예전보다 작아진 것은 우리가 상처를 드러내놓고 치료하지 않고 상처를 계속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게 고부를 작게 만든 게 아닌가. 일제가 왜 그렇게 고부라는 이름을 축소시키고 싶었는지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숨은 이야기들을 더 잘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